책상 옆 상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낱낱입니다. 잘 지내시죠? 그럼요. 요즘에 컨디션은 좀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직전에는 좀 안 좋았었는데.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 것 같고 이제 밥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되게 막 꽃도 다 피고 거의 졌죠 이제. 봄에가 약간 끝물 느낌도 나고. 벚꽃은 졌지만 이제 다른 꽃들이 지금 막 만개하고 있잖아요. 라일락이라던가 철쭉이라던가. 꽃이 많이 피고 날씨가 좀 약간 더운 느낌이었어 오히려 한낮에. 막 20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가지고. 맞아. 반팔 입고 막. 그래서 진짜 그 막 봄이랑 가을이 없어지는 건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또 추워지고. 한 번씩 쌀쌀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따뜻하게 봄날 보내고 있는데 낱낱 그 봄편 또 들으면서 나물도 땡겨가지고 나물도 좀 사다 먹고 했어요. 아주 마트 좋은 가가지고. 박수 쳐드려야 그 뭐지? 되겠네. 초록색 그 나물 그 봄동이라 그러나요? 네. 그거 또 된장 무침 있길래 한번 사 먹어보고 되게 맛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 저는 요즘 하루를 3일처럼 살고 있어요. 바쁘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 눈이 좀 충혈되시고. 네, 눈꺼풀이 무겁고 다크서클도 지시고. 이군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눈이 조금 잠기고 있는데 그만큼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벌써 보름이죠? 우리가 또 젊은 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혹시나 뭐 궁금하신 분들이 없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원래 저희 방송이 매주 일요일 날 올라가는데 녹음하고 원래는 어제 녹음을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희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원래 방송은 지금 빵꾸가 났고 대신 오늘 월요일 날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편집을 해가지고 바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보통 방송하면 그 녹음하는 날이랑 올라가는 날이랑 시차가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마 거의 생방송처럼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군의 열정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게 내 열정이야? 우리의 열정이지. 예. 낱낱이 여기까지 온 것도 되게 바빴을 텐데 네. 오늘은 2022년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는데 요즘에 대선 끝나고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평화 시위도 그 광장에서 하는 거를 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낱낱은? 무조건 이거 삐처리 되겠죠? 삐처리 해드릴게요. 제발 좀 저는 어차피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진짜 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참 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지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간 역사에서 빠질 수 없기도 하고 그죠? 근데 또 지금은 21세기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좀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연설한 거 혹시 보셨나요? 이건희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 저희 국회에서 그 화상 연설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조금 초점이 맞았냐면 민간인을 죽이는 게 되게 그 이슈가 되잖아. 근데 민간인뿐만 아니라 학자들이랑 선생님을 또 골라 죽인다고 하더라고. 그 왜 일제시대도 문화학살을 한 그 시가 있었죠. 민족 말살처럼 언어라든지 역사 같은 것들을 거의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기억이 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적인 지원 요청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군사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좀 민간 차원의 어떤 지원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제 정세라는 것도 이제 국익을 좀 따지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겠죠. 군사적인 물자 지원을 하면 또 약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이번에 이게 국회 연설이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나리들이 좀 바쁘긴 할 테지만 웬만하면 좀 국제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참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었는데 한 40-50명밖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거든요. 그 양반들은 정말 왜 그러는 걸까? 한 6분의 1밖에 참석을 안 하고 해가지고 정말 세금 아깝다. 그거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쳐 써야죠 뭐. 엎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좀 메꿔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가슴 아프지만 좀 피하고 싶지만 현실 속에서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또는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너무
너무 마음 아픈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저는 사실 음. 이분에게 뭐 조금의 주제를 스포를 당하면서 그동안에 방송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빵꾸 이슈가 있어가지고 빵 이슈? 네, 그래가지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가고 왔는데 이 우크라이나로 부모를 보다니 결국 전쟁이군요. 나름 뭐 시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서 시기는 적절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눈물 닦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때는 2022년 2월 24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약 오전 11시경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이것을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겠죠. 원래 현대적인 역사에서 보면 2014년에 돈바스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그 이전부터 훨씬 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라는 땅 자체가 엄청난 평야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쓸모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기도 하고 위치를 보면 유럽 대륙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으면 그 딱 중간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유럽이랑 아시아를 이어주는 약간 다리 같은 곳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되게 좀 탐내했었다고. 그게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우리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게 있죠. 소비에트 연방에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갈라지면서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를 좋아하는 세력과 러시아에 반대하는 세력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4년에 군사적인 갈등까지 가가지고 돈바스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 돈바스 전쟁에서 당연히 러시아가 자신들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좀 물밑으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2022년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군사훈련을 이유로 군대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2022년 초인데 만나도 아마 기억이 나겠지만 국제적으로 전쟁이 나냐 안 나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설마 나겠어라고 했다고. 근데 이런 현대 사회에서 혹시 진짜 설마? 저 또한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되게 위기가 있어가지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게 폭락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전쟁이 나지 않고 다시 오를 걸 생각해가지고 이때 좀 많이 주웠어요. 근데 지금 좀 슬픈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푸틴 아저씨가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얼마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군사력이 약 2위쯤 되고 우크라이나는 20위쯤 돼요. 단순히 숫자만 봐도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가 좀 지금 꽤 오래 버티고 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남아가지고 필살 항쟁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2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빼고서라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까라고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예상만큼 잘 못 싸웠어요. 군사적으로는 뭐 군사력 2위라고 하는데 되게 군대가 어설프기도 하고 작전 같은 게 허술한 게 많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게 위에 나왔던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러시아가. 민간인도 막 잡아 죽이고 최근에는 막 생화학 무기까지 썼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죠. 이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거의 세계적인 왕따이자 전 지구적으로 반러 감정이 퍼져가지고 유럽연합 쪽에서도 반러 성향이 되게 강해지면서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푸틴 개인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푸틴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 전범이지.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도 단나 씨랑 똑같이 좀 빨리 안정이 되길 바랄 뿐이고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답을 내기가 힘들죠? 네, 그런데 진짜 그래가지고 뉴스 보면서 근데 은근히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 러시아의 그런 요즘에 된다. 푸틴도 그렇고 뭐 푸틴에 대한 또 개인 사까지도 막 파헤쳐지면서 러시아가 지금 수세에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뉴스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 아니 왜 미국이 왜 참전하지 않냐? 아니 미국이 참전해서 좀 빨리 끝내줘라라고 하는데 아마 미국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참전을 하지 않겠죠. 걔는 손익계산을 다 따졌겠죠 이미. 그죠. 일단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보다
괜히 미국과 러시아가 좀 전면적으로 전쟁이 번져가지고 흔히 말하는 핵전쟁 같은 게 날까봐 위에서 말했다시피 미국은 사실상 지금 손을 안 쓰고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구적으로 반러 감정들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은 자신의 편들을 지금 은근히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미국에게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되게 좀 먼 나라거든요. 우크라이나 아까 말했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끼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게 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왼쪽에 유럽 대륙이 있잖아.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강국,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1차적인 방어선을 쳐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지금 이슈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미국 내부에서 지금 여론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또 우크라이나는 약간 딴 나라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 군인을 파견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되냐라고 하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쟁이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안나, 네. 전쟁이 뭐죠? 전쟁 뭐 그냥 간단히 보면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심해져가지고 서로 막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같기도 하다고. 아니요. 저는 전쟁은 약간 식물 세계에도 나타나고 그냥 현상인 것 같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거는 물론 식물이든 뭐 사자든 초식 동물들도 자신들의 무리를 만들고 구역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서로 싸우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숲속에서도 그런 어떤 식물이 하나의 생태계를 점령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소나무가 점령을 해서 소나무 숲이 되었다가 그 소나무가 너무 잘 자라니까 소나무들끼리 그게 돼서 이제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게 죽고 뭐 다른 동물이 씌어나고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식물들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어떤 생태 숲 해설가분께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좀 많이 보셨나 보네. 역시 식물 박사님. 어쨌든 생존을 위해 가지고 누구든지 싸우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족 간에서 서로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학살한다거나 하는 경향은 거의 보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제가 말하는 전쟁은 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전쟁을 인간만이 왜 하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동물들끼리나 식물들끼리는 서로를 학살한다거나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경우는 많이 없단 말이지.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내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나도 상대방의 손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동물들은 식물들은 모두 다 생존 본능이 있다 보니까 굳이 싸움을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공생을 한다고? 말 그대로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굳이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동족을 잡아 죽이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게 자신들의 생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다는 건데 인간은 내가 죽는 걸 떠나서 나의 가족, 나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보면서도 이 악물고 전쟁을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많은가? 보통 뭐 욕심이나 물욕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인 좀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특성이 본성에서 전쟁이 있다고요? 본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단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동물이죠. 네. 거기다가 동물성과 인간성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잖아. 자유롭고 자연적으로 살고 싶으면서도 뭐 인간성, 도덕과 이성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첫 걸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인간이라는 게 잡식성 동물이지. 그러니까 즉 고기 같은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연에서 고기라는 걸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동물은 다른 동물들을 죽이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살생이라는 게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좀 자연의 산물 같은 것도 있어. 우리 식인을 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꽤 있었죠.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고 실제로 뭐 조난당했던 사람들이 옆에 죽어있던 시체 같은 거 뜯어먹었던 경우도 많이 있고 저기 인신공양 같은 거 떠올려 보면 고대 아메리카 지역 같은데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했잖아. 그런 것들 중에 가설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 대륙에 실제로 가축 같은 게 많이 없거든요. 돼지나 소 같은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을 잡아먹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설도 있다고. 즉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살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일단 기본에다가 두 번째로 보면 낱낱이 좋은 말 했는데 이게 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지. 욕심이나 욕망 또는 부와 명예 같은 것들이 끼어가지고
여기 플러스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끼어버리면 전쟁이라는 게 더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면 전쟁이라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 같기도 하거든요. 위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내가 남을 죽일 수 있고 상대방도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즉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지 전쟁이라는 게 좀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지능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작전이라거나 전술, 조직, 위험 분담 같은 것들을 하려면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진 게 인간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즉 전쟁이라는 게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로는 생존, 두 번째로는 욕망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세 번째는 지능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종교가 끼어 있다는 게 좀 웃기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막 죽이고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종교라는 게 끼어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좀 비합리적인 것이 인간들에 대한 좀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봤는데 공감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다 공감을 하고 특히 그 욕망에 대해서는 우리도 솔직히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육지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를 자꾸 침공하고 섬나라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중국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를 자꾸 침공하고 오늘 삐처리 많이 하겠네. 너무 빵이 치는 소리를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말을 곱게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언젠가 한번 해야 되니까 오늘 한번 간단히 해봅시다. 다음은 전쟁의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대규모의 인원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형성 결과로 봐도 무방해요. 국가라는 것이 탄생하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욕망이나 이익 같은 것들이 끼이면서 전쟁이 가능하게 됐는데 초기 국가의 탄생 상황을 찾아보면 꼭 이익만을 따지면서 전쟁을 하진 않았거든.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국익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심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고 싶으면 전쟁을 하는 경향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건세를 막 허세로 막 이렇게 알리고 싶은 거지. 전쟁으로. 그러니까 굳이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냥 막 했던 것도 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쟁의 이유가 생기거든요. 좀 고대를 떠올려 보면 보통은 명예전쟁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전쟁 자체를 명예로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되게 예의 차리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불명예스러운 거라는 거는 현대 관점에서 볼 때 전략이나 전술 같은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에 너랑 나랑 만나서 딱 싸웁시다. 옥상으로 따라와 해서 딱 싸우게 되는데 호메로스 같은 걸 읽어봤어요? 호메로스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영웅들이 되게 명예롭고 싶어해. 죽음도 명예롭고 죽고 싶어하고. 그래서 전쟁이 안 나와도 되는데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신들이 인간 진영에 침투해가지고 함께 싸우기도 하거든. 그런 거 기억나요? 트로이 전쟁 같은 거? 기억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신들이 직접 전쟁에 끼다 보니까 전쟁 자체가 신성하고 명예롭다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패배한 대상들에 대해서 학살 같은 게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고대에는 지금 같은 뭐 기계라든지 트랙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모든 인간이 다 노동력인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면 그만큼의 노동력을 잃게 되겠지. 그러니까 걔네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거나 어떻게든 살려놔야지 죽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바뀌게 되냐면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당연히 어떤 기술이라거나 의료, 농사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인구가 많아질 테고 당연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전쟁도 할 수 있는 거겠지. 또 무역 같은 것들을 하면서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겠죠.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오고 또 전쟁 물자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약 18세기쯤 되면 위에서 말했던 전략이라든지 전술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돼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즉 전쟁 기술 같은 것들도 개발해가지고 많이 죽이게 돼요.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숫자도 많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먹이기 위한 흔히 말하는 보급 또는 군인들을 빨리빨리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수단 같은 것도 발달을 하면서 현대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기술이나 물자 같은 것들이 전쟁에서 나오게 돼요. 맞죠, 그렇죠. 플러스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왕이 시켜서 싸운다라고 했는데 현대로 올수록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하거든. 조국과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전쟁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과연 자발적인 건가요? 국가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나가는 거 아닐까?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얘기를 역시 전쟁에 생각을 좀 많이 하는구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딱 해줬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전쟁이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로 상대방을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해. 적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학살을 한다거나 국가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낱낱이 말했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요. 이념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역사 같은 것들을 막 강조를 하면서 민족의식 같은 것들을 강조하죠. 거기다가 젊은이들에게 전쟁 자체를 약간 도취시키고 흥분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광적으로 전쟁에 참여시키게 한다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국가라는 것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국가 간의 전쟁이 잔인하게 번지게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규모가 점점 더 커집니다. 식민지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가까운 나라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전쟁과 학살을 하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땅의 자원을 빼앗고 노예로 만들고 특히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생김새라거나 언어 같은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문과 학대 같은 것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전 지구적인 양아치 짓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 어쩐 점 또 있냐. 기술이 발달하니까 군사 무기도 발전하겠죠. 거대한 화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빨리 죽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의 사거리도 증가하게 돼요. 우리 약간 코로나 시국과 비슷하게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비대면 전쟁 같은 것들도 막 일어나게 된다고. 단순히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주먹으로 싸우다가 칼로 싸우다가 총으로 싸우고 미사일로 싸우고 막 전부 진화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보지 않고 비대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비인간성이 더 활개를 치게 됩니다. 낱낱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낱낱이 그런 선택을 하진 않겠지만 단순히 보면 칼을 주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찌르라고 하는 것과 그냥 버튼 하나를 주고 어딘가에 떨어질 수 있는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버튼을 주고 누르라고 한다라고 하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과는 또 심리적인 저항감이 훨씬 적어지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동안 봐온 전쟁 영화에서 보면 버튼 하나 눌러서 다리가 부셔져서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군인 역할이라던가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저는 버튼 하나나 칼 하나나 어쨌든 그런 살생을 하는 행위 자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죄책감이 덜해진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비대면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군사적인 연구지 같은 것들을 보면 상대방이 눈앞에 있어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싸우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어떤 생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싸우는 것과 되게 양상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낱낱은 이제 물론 저도 그렇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을 쓰고 민간인 또 죽이고 하겠죠. 오늘 너무 슬픈 주제를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하다가 울 것 같은데. 한 번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오늘 빨리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시간이 또 흘러요. 정말 지구적인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세계대전이라고 하죠. 나라 대 나라를 넘어서 전 지구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보통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커지죠. 지구 전쟁입니다. 이렇게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지구적인 전쟁이 가능했던 이유가 핵. 어떤 화력의 증가? 핵도 그게 있고 인구가 또 많아졌고 그만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구의 면적은 똑같은데 인구는 늘어나고 자원이 한정돼 있고 네, 기술도 늘어나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그런 이유고 것도 있고 또 뭐가 발달해 통신이 발달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맹 제도가 있어요. 동맹 서로 약속을 하는 거지. 야, 네가 싸우면 내가 도와줄게. 대신 내가 싸우면 네가 도와줘라고 하는 동맹 제도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결국 정치를 나라끼리 정세를 하는 것 국익을 따지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네. 좋은 게 아니죠. 1차 대전의 시작도 2차 대전의 시작도 각각 국가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각각 국가의 동맹국들이 함께 끼면서 전체구적인 전쟁이 돼버린다고.
오늘 뭐 세계대전까지 할 건 아니니까 넘어갈겠지만 다음에 언제 한번 할 기회가 있겠죠. 세계대전은 워낙 중대한 사건이니까. 어쨌든 이런 동맹제도와 함께 기술의 발전이 얽매이면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인간들이 반성을 조금은 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근데 세계대전이 끝이 아니죠. 막연히 생각해보면 난난 말처럼 점점 더 싸우지 않고 화해하면서 협력하는 지구가 돼야 될 텐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대신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되 인간다운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전쟁법 같은 게 많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 위생병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다든지 기자들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다든지라고 하면서 전쟁이 없어지지 않고 서로 인간답게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구 같아요. 말이 아니라. 인간다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식으로 번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봤는데 전쟁 좋은 것 같아? 미쳤어? 전쟁이라는 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성을 말살시키시다. 차라리 인간의 본성에 이게 전쟁이 있다면 인간성을 말살해서라도 뭐 약이나 칩 같은 걸 머리에 심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인간이 한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야만적인 행위가 아닌가. 어쨌든 인간은 발전을 하는 존재잖아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야죠. 인간이 발전을 해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진짜 지구의 평화라는 게 오려고 하면 인간 멸종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요. 평화적인 인간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서 그럼 전쟁 이런 유전자를 없애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상 같은 건가? 마음속으로 혹시 깊이 원하는 그런 건가 그냥?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그냥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믿고 살고 싶은데 네. 그런 믿음은 되게 중요하지. 누구라든지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자세고 당연한 거고. 근데 단순히 봤을 때 뭐 군대를 없앤다거나 총을 없앤다라고 해서 전쟁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모순적이게도 그런 군사력의 폐지가 꼭 답은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력이 없는 그 어떤 나라도 평화를 유지했던 적이 없어요. 좀 냉정하게 현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평화만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평화롭고 싶어요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뭐 총을 버리고 무기를 다 버린다고 해서 나의 목숨을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의 이상을 현실이 따라와주지 않는 것 같아. 전쟁을 하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 인생은 실전이야. 내가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지켜줄 리도 없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만만하니까. 둘이 싸우면 러시아가 지들이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쳐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미국 땅이었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쳐들어갈 수 없었겠지.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보통 뭐 G2라고 해가지고 중국이랑 미국이 막 강대국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상은 미국이 그냥 only one이야. 가장 강한 나라란 말이야. 그런 미국조차도 왜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냐라고 하면 러시아가 아무리 약해졌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도 러시아랑 각 잡고 전면전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시 그 자주 보는 아포칼립스 영화처럼 핵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미국조차도 답이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 현실과는 별개로 우리가 지구적으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겠지만 그때 언제 정치 특집이었나 언제였나 제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뭐 정책 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현실에 그거를 녹여내지 못하면 정치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의 학문이란 말이야. 평화라는 것도 좋지만 평화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평화라는 것을 능력 없이는 이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오늘 전쟁편 어떻게 들었어요 혹시?
진짜 좀 많이 생각할 거리의 주제가 생겼고요. 제가 초반에도 말했지만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반대하는 평화 시위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의 국기인 해바라기 꽃을 다들 들고 타악기도 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걸 봤는데 빨리 그냥 우크라이나는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 전쟁이 어떻게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진짜 끊임없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복잡하게 들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낱낱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워낙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준비하면서 낱낱이 어떤 표정으로 들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모자를 쓰고 와서 표정이 안 보여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뭐 단순히 우크라이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라는 게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6.25 전쟁을 마지막으로 나름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 평화를 사랑하는 거는 너무 좋지. 저도 평화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너무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평화를 좀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생각,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전쟁편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녹음한다고 고생 많았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방송이었을 텐데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스트레스 받겠지만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엔 낱낱 혹시 봄에만 2편 오늘 하는 거죠? 네, 그럼요. 그거 또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끝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